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단 퇴진, 탄핵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리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 광주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잘 지켰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일부 공약 사업은 지켜졌지만 대선 공약 대부분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각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AI 사업 2단계 예타 면제는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소홀은 고스란히 직무수행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광주 전라도민은 지난 9월 첫째 주 15%였는데 최근엔 3%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심란한데 지금 빨리 끝내야죠. 내일이라도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탄핵.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등 각종 의혹들도 윤석열 정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대 교수 100여 명과 목포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 파탄 책임자로 규정하고 자신과 부인 비리에 철저히 눈 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과 특검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윤석열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에는 시국 대성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분노 또 이것을 함께 바라보는 시민단체나 여러 운동 세력의 어떤 분노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던 2016년에 기시감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봄을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년 전 옛 광주교도소 합장묘역에서 26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는데요. 5.18 희생자로 추정됐지만 유전자 대조 결과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4.3 당시 광주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시 연동리 출신의 양천종 씨인데요. 75년 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 교도소가 있었던 광주 북구 문흥동. 흙더미 속에 뼈 조각들이 계속 섞여 나옵니다. 콘크리트 덮개를 걷어내자 유골들이 마구 섞인 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됐다는 증언에 따라 이뤄진 유해 발굴인데 모두 261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DNA 대조 결과 5.18 희생자 가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유해 유전자 자료를 넘겨받아 DNA 대조 작업을 했고 이 가운데 한 구가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는 제주시 연동리 출신으로 1949년 당시 55살이었던 양천종 씨입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체포돼 광주 형무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통보를 받았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4년 전 체열한 손자의 DNA 덕분에 할아버지 제삿날을 앞두고 겨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차디찬 지하에 그렇게 있었는데 영혼이 떠돌던 것이 이제는 손자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편안히 잠드시길 기원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가 4.3 희생자로 확인된 건 지난해 대전 골령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은 추가 분석 작업을 위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체열 등
유전자 감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골룡골, 경산 코발트, 전주 황방산, 김천 등의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타지체와 협력해 사상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당시 광주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은 180여 명. 신원이 확인된 고 양천종 씨의 유해는 다음 달 17일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두환의 고향에 있는 그의 아호를 딴 이래공원과 관련해 경남 합천군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합천군의 시민단체가 전두환 기념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중대범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업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물 등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이래공원은 범죄를 미화해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 타깃이었던 음란 사진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이제는 기초의회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누리집에서 얼굴 사진과 메일 주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이 사진은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광주 북구의회 소속의 정재성 의원. 정 의원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황당했고요. 황당한 이후에는 이게 이걸 기사로만 접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저한테는 황당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함 또는 무서움, 두려움일 수 있겠다. 정 의원처럼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기초 의원들은 광주에서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 40대 남성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의회 누리집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동일한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건지, 그 수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겠는지 이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받은 협박성 이메일의 내용과 합성 음란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광역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1월 중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요즘이죠. 갈수록 아열대에 가까워지는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 역설적이게도 이 지구온난화가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륙 최대 규모 레몬 생산단지가 조성된 장성에서의 첫 레몬 수확 현장을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노랗게 익어가는 열매가 빈틈없이 열렸습니다. 아열대 기후에서나 자라는 레몬입니다. 장성에서 레몬 재배를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신소득 장목으로 지역과 기후도 맞아 12농가가 꼬박 2년을 공들였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이보다 한 2, 3배 수확이 더 될 것 같아요. 올해 첫 수확인데도 한 그루에 많게는 300개씩 여물었습니다. 과실이 크고 과육도 많은 데다 수입 레몬처럼 왁스나 약품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강식이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농약을 일체 하지 않고요. 소비자한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 거죠. 수확을 앞둔 장성 레몬은 판례지 9톤. 내륙에서 대규모 레몬 생산이 성공한 건 장성이 처음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아열대 작물 성장의 기회로 삼은 덕입니다. 이 기후에 맞는 작물을 한번 재배를 해가지고 신소득 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지금 오늘 레몬을 지금 채출하는 이런 광경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가 마냥 반가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11월인데도 이렇게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돕니다.
부쩍 따뜻해진 기후가 지역 농산물의 생육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1.6도, 광주 전남 지역도 50년 새 1.1도나 올랐습니다. 생육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도 5년 만에 30배가 늘었습니다. 국내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2050년이면 전남 경지 면적의 상당수가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열대 작물이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한 작물이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리고 생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인력 풀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극한 기후에 적응할 새 품종과 같은 속도감 있는 미래 농업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4억 원을 들여 호남권 3개 시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식민사관 논란에 이어 전남의 정체성을 담지 못했다며 논문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라도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을 기념해 만든 전라도 천년사입니다. 34권 13,000여 쪽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공동 편찬 역사서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20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했고 전남과 전북, 광주가 각 8억 원씩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 속 지명 사용 등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간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2년 가까이 배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라도 천년사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마한의 역사를 일본의 연대 세력이 상실되면서 붕괴된 것처럼 서술해 전남의 정체성을 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국가 공훈록에도 나와 있는 지역 독립운동가가 대거 빠져 있고 특정 인물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주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보훈부의 공훈록에도 등재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문제가 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편찬위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에 공동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발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시 또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찬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도 천년사에서 유사도 66%에 달하는 표절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관광과 일자리 등으로 유목민처럼 전국을 오가는 생활인구가 지역 소멸시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관광지에서 일하고 쉬는 워케이션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10,000명이 넘는 워케이션족들이 다녀간 강원도 속초시의 비결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김성수 씨. 김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속초의 한 호텔입니다. 이른바 워케이션에 참여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 처음 와보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막 워케이션을 진짜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서비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객실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네 혼자 이렇게 약간 여행하면서 일하는 느낌? 일과 휴가를 결합한 개념인 워케이션.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일 퇴근 후엔 유명 관광지를 한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저녁으로 그 속초 중앙시장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속초 중앙시장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일에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속초시는 워케이션족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설악산이나 속초 해수욕장 인근 숙소를 마련하고 등산과 서핑 등 다양한 체험까지 연계하고 있는 겁니다. 워케이션 시범 사업을 실시한 지난해에만 19,000여 명, 9억 원에 가까운 경제 유발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방문객도 이미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숙박에 대한 부분을 어느 한 장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장소에서 산, 바다, 호수, 온천
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숙박 시설들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게 좀 폭을 확대했고요. 부산과 순천 등 주요 관광 도시들도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워케이션을 추진하는 상황. 제주에서는 최근 학습과 휴식을 합친 런케이션을 등장시키면서 또 다른 생활 인구 유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체험 프로그램 등은 아직 한계점으로 꼽히고 지자체마다 손님 끌기를 위해 경쟁하듯 투입하는 예산 소비 등 후유증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